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작은 방에서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밖에 이상한 분들이 오셨어요. 큰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나가보니 영정사진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 둘 다 유가족처럼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울고 또 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민지이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아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그 젊은 여자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을 너무 닮았어요. 아니,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당장 나가 주십시오. 아들의 외침 속에서 저는 그 여자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제 M이라는 이니셜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15일, 50만 원.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 회사에 전화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고인께서 매달 7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 하셨습니다. 20년 넘게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남편은 매달 70만 원씩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던 겁니까? 큰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책장 뒤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있는 임신한 여자였어요. 뒤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우리 막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많아서 미안해라고 했던 바로 그때. 다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까? 일주일 후, 저는 김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 손님이셨죠. 제가 해고당했을 때 도와주셨어요. 식당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저는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6년.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였어요. 1년 후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분이 기혼자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1998년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분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았어요? 민지를. 네, 그분은 작은 집을 얻어주셨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셨습니다. 주말, 낮 시간에요. 주말. 남편이 회사 일하며 나갔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도 민지를 정말 예뻐하셨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김정희 씨가 말했어요. 그분은 사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집사람이 고생이 많아.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40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김민지. 상자를 열자 편지와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께 장례식에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일주일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 숙제도 봐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셨죠. 중학생 때 아빠가 물으셨어요. 민지야, 아빠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아빠가 미워?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와줄 때마다 감사해요. 그때 아빠가 우셨어요. 저를 꼭 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빠가 대학은 지방으로 가렴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할머니, 아빠는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아빠 일기장을 읽어보니 영숙이한테 미안하다. 민지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께서 아빠를 미워하실 거란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도 고통받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민지 올림. 편지를 덮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어린 민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학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뒷면에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에게. 내가 먼저 떠나면 읽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고백할 용기도 정리할 결단력도 없었지. 1996년 내가 정희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은 힘들었어. 너는 파트 세계를 뛰었고 나는 승진도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었지.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 정희는 나를 필요로 했어.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변명이야. 알아. 하지만 정희가 임신했을 때 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 그렇게 민지가 태어났고 나는 두 가정을 유지하게 됐어. 매달 70만 원을 보냈어. 너한테 미안했어. 그 돈이면 우리 집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주말에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민지한테 갔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영수가, 나는 내 남편으로서 최악이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야.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민지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녀는 의지했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내 아내였어. 40년 내 인생의 전부였어. 이 통장 봐봐. 10년 동안 몰래 모은 3천만 원이야. 너한테 미안해서 모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영수가, 내가 죽고 나면 정희와 민지가 찾아올 거야. 너무 미워하지 마.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다음 생이 있다면 너한테만 집중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당신의 남편, 재훈이가. 편지를 덮었습니다. 통장에는 정말 3천만 원이 적혀 있었고 메모란에 영숙이 노후 자금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살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27년 이중 생활. 남편은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남편 편지를 읽고 일주일 후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야. 만날 수 있을까?
사흘 후 한강 공원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잘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듣고 싶구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요. 숙제 검사해주시고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 상담도 가셨어요. 중학생 때 수학 못해서 새벽 2시까지 가르쳐 주셨고요. 민지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아빠가 써주신 수학 노트예요. 노트에는 남편 글씨로 빼곡히 문제 풀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진로 상담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부산에서 일하고 있고요. 잘 됐구나. 우리는 한동안 강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부산에 오셨어요. 바닷가 걸으시면서 민지야, 제대로 된 아빠가 못 돼서 미안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아빠가 우시면서 나중에 아빠가 없어지면 본가 할머니한테 인사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간 거예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랑했어. 지금도. 그 후 저는 민지와 가끔 연락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지가 김정희 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희 씨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 앉았어요.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일주일에 이틀만 오는 남자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명절에도 혼자. 아이 아플 때도 혼자. 김정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한 남자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사모님, 그만 우세요. 민지는 좋은 아이로 키우셨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김정희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민지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사람이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늘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말을 하든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네, 비겁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남자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자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제 서울 떠나려고 해요. 전주로 가서 작은 식당 하려고요.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당신도, 저도, 그 사람도.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한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담임 맡았어요. 처음엔 할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민지는 제 손주는 아니지만 남편의 딸이니까요. 지난주에는 민지가 서울에 올라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끝날 때쯤엔 조금 풀렸어요. 민지야, 선생님 힘들지? 큰딸이 물었습니다. 네, 좀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웃을 때 보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구나.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완전한 남남도 아닌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어제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혼자 갔어요. 여보, 1년이 지났네요. 화 많이 났어요. 지금도 왜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두 가정 사이에서 평생 찢어지며 살았겠어요. 뮤비의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민지 만나고 있어요. 착한 아이예요. 당신 닮아서 착해요. 김정희 씨도 만났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더라고요. 우리 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화는 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다음 생에는 저한테만 오세요. 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서울 가는데 밥 먹어요? 응, 된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27년 이중 생활, 1년의 치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투성이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니까요. 남편이 남긴 상처와 함께, 남편이 남긴 사랑과 함께, 그리고 남편이 남긴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여보,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